안녕하십니까? 해운대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봉주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시대에 주변 사람의 자살 위험 신호와 도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해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층의 자살은 크게 늘어서 코로나19 고용 한파의 실상이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코로나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9달 전부터 괴롭다고 호소했지만 업무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코로나 박민규 사태 기자가 이후 아동 청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됩니다. 네, 최근에 자살률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보고들이 있습니다. 2020년 그 통계 자료를 보면 약 1,300명 정도의 자살자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전 연도, 2019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든 상태이거든요. 통상적으로 큰 재난 상황이 있는 경우에, 특히 감염병 재난이 있는 경우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자살률이 그 재난 상황이 있은 뒤 한 2년 뒤부터 증가하기 시작한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의 자살률이 줄었다고 해서 마냥 이렇게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은 2021년도에 그 1분기 때 진행되었던 코로나 상황에서 전 국민 그 정신건강 실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 30대에서 우울 상태 또한 그 자살 사고의 위험성이 많이 높은 걸로 나와 있었고, 특히 성별로 본다면 여성에서 불안, 우울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상태가 보고되었습니다. 우울과 자살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추세, 이런 통계 결과들은 앞으로 자살 문제가 그렇게 만만하게 넘어갈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자살 부분은 어떤 특정한 원인을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죠. 그 한 개인의 정신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사회 전체의 문제가 통합적으로 연결지어서 서로 영향을 주는 결과로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큰 재앙과 같은 코로나 상황은 그렇게 쉽게 접근하는 거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잘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지금도 고위험군이라고 나와요. 시도를 몇 번 한 적도 있고 장기화되면서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잠깐 지나갈 유행이었으면은 그래도 이거 금방 끝나고 일상을 찾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자살률이 증가하느냐? 예, 이 부분은 그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순히 지금 현재 나타나는 상황만 봐가지고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재난이든지 간에 사람들은 보통 그 재난을 맞닥뜨리게 되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적응하려고 하고 대응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자살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자살률이 이전보다 조금 줄었다가 이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게 됐다는 경우,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또 심리적, 신체적인 그런 건강상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겪게 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우울감과 그리고 혼자 남게 되었다라는,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인 자기 생각들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자살률이 증가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연령대별 성별로 살펴봤지만 어떤 특정 직업별로 직역별로 살펴봤을 때 저희가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직종에 계신 분이 바로 공무원 분과 그리고 자영업자 분이십니다. 공무원 분들은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그냥 있는 일 그대로 하고
하면 오히려 뭐 출퇴근 시간도 재택근무도 늘고 해서 좀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생기면서 원래 하던 업무 외에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민원도 굉장히 증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안타까운 소식이 이제 전해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7일 서울 마포에서 맥주집을 운영하던 50대가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등진 데 이어 나흘 뒤엔 전남 여수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업주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자영업자들에겐 남일이 아닙니다. 또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직역이 이제 자영업자분이신데 이분들은 이제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상황이 이제 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 업체들에서 굉장히 매출도 떨어지게 되고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됩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단절이 이제 점점 진행하다 보니 우울감과 그리고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자살에 대한 위험성이 여전히 이제 높은 직역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살을 하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라는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이중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가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살 예방 상담 전화는 저희가 알다시피 1393 그리고 정신건강 상담 전화는 1577-01199 번호로 연락을 하시면 24시간 즉각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살을 앞두고 계시는 자살의 위험성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살 위험을 가지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어떤 말과 행동 그리고 정서적인 변화를 이제 보이시게 됩니다. 하나하나 이제 우선 살펴보면 우선 말에 있어서 이제 변화를 보이면 단순히 그냥 뭐 자살하겠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내가 죽으면 다 세상이 다 문제없이 다 돌아가겠지? 이 문제는 모두 나 때문이니까 나만 없어지면 돼. 그리고 약을 먹고 죽으면 정말 편안하게 죽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제 말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 자살에 대한 이야기, 특히 계획에 대한 이야기, 그런 내용들의 이야기들을 이제 하시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이분들이 혹시 자살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가라고 이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행동의 변화를 이제 보이게 되는데 어떤 행동의 변화인지 살펴보면 마치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이제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들도 누군가에게 이제 주기 시작을 하고 또 자기가 필요 없다고 이제 정리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혼자 있으려고 하고 사람들 만나기를 꺼려하고 그 다음에 특정 물건들이죠. 이제 자살에 필요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이제 수집을 하거나 구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다음은 어떤 정서적인 변화를 보이느냐라고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감정의 변화는 잘 못 알아채는 경우도 많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왠지 변한 것 같아라고 느끼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잘 살펴보면 이런 정서적인 변화, 감정의 변화를 감지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기존에 굉장히 좋아했던 것들에 대해서 흥미를 잃거나 아니면 우울하다, 다 나 때문이다, 나만 없어지면 돼 라는 그런 부정적인 느낌들을 계속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 변화들이 이런 자살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위험 신호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자살의 위험 신호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이제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 또는 이제 어려워서 이거는 꼭 전문가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먼저 물어보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물어본다는 게 굉장히 무서울 것 같고 두려울 것 같은데 선생님 자살에 대해서 직접 물어보면 괜히 자살하기 싫은 사람을 자살하게끔 만드는 그런 위험을 일으키지 않나요? 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자살하시고 싶은 마음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괴로운 분들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그 마음을 좀 물어봐 줬으면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 마음을 속 시원하게 털어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그 자살 위험 신호를 감지하게 된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상세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이제 물어봐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도 약간 이제 기술적인 방법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혼내듯이 다그치듯이 또는 부정적으로 너 진짜 죽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 정말 네 죽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훈계하듯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 말하고 싶은 사람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만 주의하셔서 잘 들어주시고 잘 물어봐 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팬데믹 이후에 한 2, 3년 정도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홍콩의 사스 연구에서도 보시다시피 팬데믹이 있은 이후 그 시점이 아니라 이후에부터 이제 자살률이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따라서 단지 코로나 시기에 자살률이 줄었다고 안심하시고 계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한 생명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